첫눈 내리는 밤, 세 갈래 돌다리의 비밀. 밤길에 혼자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밑에서 다른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내 걸음에 꼭 맞춰 따라오는 낯선 발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마을 어귀의 오래된 돌다리에 다다르는 순간에만 멈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다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눈 내리는 밤, 진심을 숨긴 채 저 돌다리를 건너면 돌아올 길이 사라진다네. 이야기는 조선 중기 깊은 산줄기에 기대어 살던 작고 조용한 마을 솔바람골에서 시작됩니다. 솔바람골은 이름처럼 사시사철 소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이파리가 갓 돋아나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을 귀를 가득 채웠지요. 가을이면 붉은 단풍잎이 마을길 위로 수북이 쌓여 아이들의 발을 사뿐사뿐 감싸 주었고, 겨울이면 눈이 낮은 초가 지붕 위에 수북이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하얗게 덮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세 갈래로 갈라진 옛 돌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돌다리를 두고 솔바람골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묘한 소문을 나눴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밤, 특히 첫눈이 내리는 날, 걱정과 한숨을 마음속에 숨긴 채 이 돌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잠시 길을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그 위를 지나가면 다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길로 발걸음을 데려간다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저주라 했고, 누군가는 오래전 맺은 약속을 잊지 않게 하려는 은혜라고도 했습니다. 솔바람골 가장 안쪽 산비탈을 등지고 선 작은 초가집 하나에 하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15을 갓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이 또래보다 조금 더 깊고 조용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지낼 줄만 알았으나 병약하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를 돌봐준 건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조씨 할머니와 손이 닳도록 일을 하면서도 늘 큰 소리로 웃곤 하던 대장장이 성득 아저씨였습니다. 하람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를 깎아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고 버려진 헝겊 조각을 모아 작은 주머니나 인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장터날이면 서당에서 도망쳐 나와 하람 집 앞으로 몰려와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지 기웃거리곤 했지요. 하람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손이 닿은 물건에는 그 사람의 마음 자국이 남는단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람의 아버지 윤구는 솔바람골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당 훈장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고 먼 고을에서 온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일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느 해 겨울 큰 고을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윤구는 더 아픈 이들을 돕겠다며 산 너머 고을로 향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병에 걸려 쓰러졌다고도 하고 누구는 관청의 마름들과 말다툼 끝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도 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이 조용한 파문처럼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가 떠난 뒤 하람은 더 자주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장터로 향할 때도 그의 발길은 늘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처음엔 그를 도우려 했지만 어느새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이 어디에선가 잘못된 운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람은 그들의 그런 눈빛을 느끼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홀로 산자락에 올라가 솔바람 사이로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의 말은 바람에 섞여 산 너머로 흩어져 갔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듯한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가 그를 둘러쌀 뿐이었지요.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늦게 왔습니다. 추위만 깊어지고 눈 소식은 오지 않아 농부들은 다가올 봄 농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돌다리를 통해 고을의 마름이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마름은 관아의 문서를 높이 흔들며 마을 사람들을 마당 한가운데 모이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솔바람골에 세금을 올리라는 대감님의 명이 내렸다. 마름의 목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난해 가뭄 탓에 곡식이 줄었다며 세금을 깎아달라 청한 서찰이 관아에 올랐다는데 누가 함부로 그런 것을 올리라 허락했느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서찰은 분명 하람의 아버지 윤군이 관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서찰 때문에 마름이 한동안 마을에 더 자주 찾아왔고 그때부터 윤군의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하람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마치 그 마음을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안에 세금을 채워내지 않으면 논 일부를 빼앗아 올 수밖에 없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관아에서 내려온 엄한 명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이들에겐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쌀 한 줌도 아까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곳곳에서는 낮은 한숨과 눌러 담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씨 할머니 집에서도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더 옥죄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람은 말없이 물그릇에 떡국 그릇을 헹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세금을 못 내면 정말 논을 가져가 버리나요? 그럼 어떡하겠니? 관아에서 내려온 말이다. 논을 빼앗기면 그 뒤에는 집까지 보고 눈독들이겠지. 사람 사는 터전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저리들 구는지 허.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쿡쿡 쑤시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밤새도록 글을 써 내려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고 몇 번이나 붓을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마침내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야 조금씩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람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살갗을 스치기만 해도 아플 만큼 찼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리라는 그 명이 정말 관아에서만 내려온 걸까? 아버지가 쓴 서찰은 사라지고 그 서찰 때문에 오히려 마을이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곧 마을 어귀 돌다리에 관한 오래된 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첫눈 오는 밤에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숨긴 채 돌다리를 건너면 다리는 내가 마주해야 할 길로 데려간다. 어릴 적 아이들이 장난처럼 떠들던 말이었습니다. 그땐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마주해야 할 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에 걸렸지요. 하람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니 숨이 흰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까만 밤하늘에서 작은 흰 점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첫눈. 하람은 거의 속삭이다시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장독대를 지나 구들장을 타고 남은 약한 온기를 뒤로 한 채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그의 발자국 위로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솔바람 사이로 스며드는 눈 내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얇게 깔리듯 들려왔습니다. 돌다리 앞에 섰을 때 하람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돌다리는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 보였습니다. 세 갈래로 나뉜 돌길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이며 마치 하얀 실로 꿰매놓은 상처처럼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운데 길은 성으로, 오른쪽 길은 강가로, 왼쪽 길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다고들 했지요. 하지만 오늘 밤 그 길들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람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세금인지, 마름인지, 관아의 부당함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인지. 그 질문의 답을 구하던 순간 그의 눈앞에 어렴풋한 모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번쩍 안아 돌리며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람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눈발도 마치 허공에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발밑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텅, 텅, 텅. 하람의 걸음과 꼭 맞춰 울리는 낯선 발자국 소리. 뒤를 돌아보았지만 눈발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구의 발소리처럼 또렷했습니다. 하람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가운데 돌길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발소리는 여전히 그의 발걸음에 맞춰 이어졌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다리는 아주 작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눈 속에서 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다리가 길게 늘어지더니 양옆으로 펼쳐진 솔숲과 눈길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눈발조차 방향을 잃고 떠다니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귓가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람아. 그 목소리는 분명 아버지 윤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람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돌다리 위에는 여전히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오직 눈 내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귀를 스칠 뿐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던 그 부름이. 하람이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리자 돌다리 끝에 흐릿하게 서 있는 하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낡은 갓을 쓴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따스한 사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구나.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누구세요? 하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돌다리가 데려온 길의 문지기라고나 할까? 사람들의 발자국 사이에서 길을 살피는 자이지. 사내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야 할 길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람은 사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 있지 않느냐? 사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람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지 사내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마침내 하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동안 수백 번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던 말이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내가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라니요? 진실은 언제나 한쪽 면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 내 아버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하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아에 괜히 거슬려서 괜한 정의감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그 모든 말들 위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미소와 손길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슬프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고 싶어요. 사내는 그런 하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다리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문지르더니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순간 돌다리 아래로 흘러가던 물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좁은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넓은 강 위를 스치는 큰 배들의 물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발 대신 봄날 안개 같은 빛이 허공에 피어오르더니 그 안에서 하나의 풍경이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관청 앞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는 관아의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 마당의 한가운데에는 낡은 도포를 걸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람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남자는 분명 윤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펼쳐진 종이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허공을 향해 또렷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숨소리가 관아의 담장까지 닿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곧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부디 세금을 줄이고 곡식을 풀어 사람들의 목숨부터 살피소서. 윤근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관리들 중 몇 명은 얼굴을 찡그렸고 몇 명은 피식 웃었습니다. 마름의 얼굴도 그들 사이에 보였습니다. 마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진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감히 관아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선동한 죄를 어찌 가볍게 보겠는가. 높은 관직을 뜻하는 홍색 관복을 입은 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근, 내 서찰은 이미 대감님께서 보셨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 말이 결국 관아를 엿보이는 칼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겠지.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근은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엿보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나라의 밭을 일구는 손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그 손들이 멈추면 결국 누가 먹을 곡식도 사라질 터이니. 관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백성들이 눈물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윤근 나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다. 마름이 숨겨둔 곡식 자루를 밝혀낸 것도 윤근 날이었다. 하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지기 사내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자라서 이 장면을 볼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었지. 관아 마당의 풍경은 이어졌습니다. 윤근은 결국 감옥에 갇혔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서찰을 써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적고 어떻게 하면 관아가 사람들을 먼저 살필 수 있을지 자신이 아는 글과 세상을 모두 동원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이 모두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찢겨나가 불길에 타올랐고 어떤 것은 서랍 깊은 곳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찰 하나만이 관아의 한 젊은 관리 손에 들려 몰래 산골 마을 하나로 보내졌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솔바람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서찰을 너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문지기 사내가 말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가 이 길을 마저 걸어나간 뒤다. 관아의 풍경은 서서히 희미해지며 눈발에 녹아들었습니다. 대신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산길, 그 길을 따라 한 남자가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너희 마을에 세금을 늘리라는 명이 갈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관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길을 기억하는 자들 뿐이다. 윤근의 옆에서 낯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산중에서 오래 홀로 살아온 도사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은 깊고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길을 기억하는 자? 세 갈래로 갈라진 돌다리 잊혔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내 조상들은 그 다리를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산신께 전해왔다. 마음속 진심을 숨기지 않고 건넌 자만이 산의 길을 볼 수 있었지. 하람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신. 문지기 사내는 살짝 웃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누군가의 발자국 위에 서 있을 뿐이야. 노인과 함께 산중 암자에 가까워질수록 윤근의 발걸음은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그는 어딘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노인은 잠시 멈춰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길을 찾아간다. 내가 오늘 이 길에서 하는 선택이 훗날 내 아이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날 밤 윤근은 산중 암자에서 마지막 서찰을 썼습니다. 그 서찰에는 관아의 부당한 명을 막을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솔바람골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산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이 길을 걸어오게 된다면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뜻을 먼저 기억해 주기를. 서찰을 품에 넣은 전령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 윤근은 한참 동안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그가 관아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도, 다시 산길을 걸어 올라다 실종되었다는 소식도 누구에게도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단지 싸늘한 소문들만이 남았지요. 장면이 흐릿해지며 다시 눈 내리는 돌다리 위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지만 가슴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야기였나요? 문지기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길을 보지 못했지. 그저 남겨진 결과만 보고 각자의 말로 이야기를 만들었을 뿐이다. 하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지, 왜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떠났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 누군가에게는 미움받을 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살 길이었음을.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람이 물었습니다. 길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 시작된다. 문지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다만 내 발로 밟아 나갈 새로운 길 위에서도 내 마음속 진심을 숨기지 않는다면 된다. 진심을 숨기지 않는 길. 마을에 돌아가 세금을 막는 방법을 찾아도 좋고 사람들을 모아 말 한마디라도 올려도 좋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이지. 다만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서지 않기를 바라면 된다. 하람은 꽉 쥔 주먹을 서서히 폈습니다. 얼어있던 손바닥에 작은 돌 하나가 쥐어져 있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 돌은 다른 자갈들과 달리 희미하게 빛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길을 기억하는 돌이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솔바람골에 누군가가 진심을 숨기지 않고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와 같은 돌이 하나씩 태어난다. 잘 간직해라. 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언젠가 이 돌을 통해 길을 떠올릴 것이다. 사내의 말이 끝나자 돌다리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눈발은 거꾸로 흩날리는 듯 느껴졌고 다리 아래 흐르던 물소리는 다시 좁은 시냇물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람이 눈을 떴을 때 문지기 사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다리 끝에는 언제나처럼 솔숲과 논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솔바람골의 초가 지붕들이 있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람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작은 핏돌 하나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하람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드디어 그 다리가 너를 불렀구나.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보면 길의 숨소리를 조금씩 듣게 된다. 너의 아버지도 내 나이 즈음에 그 다리를 건넌 적이 있다. 하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도요? 그래. 그날 이후로 내 아버지는 달라졌지. 혼자 산길을 오르내리며 글을 썼고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내가 알다시피 그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 할머니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아이를 말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그 길을 걸었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나. 하람은 손바닥의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등잔불 아래에서도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무엇에서 말이냐? 아버지가 선택한 길에서요. 세금을 올리라는 명 때문에 마을이 더 힘들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고 싶지는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모아야 한다. 길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니. 그날 낮 하람은 조씨 할머니와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성득 아저씨, 서당 훈장님, 물허리 안악, 그리고 평소 말이 없던 늙은 나무꾼까지 하나둘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돌다리를 건너며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마음을 조용히 나눴습니다. 세금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마름이 가져가는 논이 늘어나고 관아의 문서가 더 무거워질 뿐이겠지요. 성득 아저씨는 거친 손으로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도 할 말이 많지. 그때 겁이 나서 거들어주지 못한 게 늘 가슴에 남았거든. 이번에는 나도 함께 서보마. 서당 훈장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아는 자가 침묵만 한다면 풋끝도 무뎌지는 법이다. 나도 서찰을 함께 쓰겠다. 그렇게 밤마다 작은 초가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서찰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묵직한 다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찰마다 이름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줄에는 모두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솔바람골의 길을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서찰 더미 맨 아래에는 할머니가 조용히 한 장을 더 끼워 넣었습니다. 그 장에는 오래전 윤군이 써내려갔던 말들이 빼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평생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솔바람골에서 가까운 고을로 향하는 길에 작은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앞에는 서당 훈장님이 서 있고 그 뒤로 성득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장 끝에는 하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빗돌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름은 처음에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촌동네 몇 놈이 서찰 몇 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나. 하지만 고을 대문 앞에서 솔바람골 사람들의 눈빛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찰을 받은 젊은 관리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디선가 본 듯한 글씨체에 눈을 멈췄습니다. 백성들의 숨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는 언젠가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스물거릴 것이다. 그 문장은 오래전 그가 몰래 숨겨두었던 어떤 서찰의 문장과 똑같았습니다. 윤근이라는 이름 대신
산신의 도장이 찍혀 있던 그 서찰 말이지요. 젊은 관리는 서찰을 가슴에 안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솔바람골 사람들은 고을 대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했지요. 비웃음도 들었고 차가운 눈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기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젊은 관리는 조금 상기된 얼굴로 나타나 한 장의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솔바람골의 세금은 올해부터 줄이기로 하였다. 가뭄이 심했으니 논을 빼앗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득 아저씨는 하람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 안았고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관리는 하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언젠가 이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람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관리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래전 한 남자가 내게 이런 서찰을 맡겼다. 언젠가 솔바람골에서 같은 글씨체를 가진 아이가 나타나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군. 봉투 안에는 낡고 마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람아, 이 길이 너에게 짐이 아니라 언젠가 너의 발걸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윤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람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눈발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솔바람골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눈은 예전의 무거운 눈과는 달랐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사람들의 발자국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조용히 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어귀 세 갈래 돌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하람은 잠시 멈춰 서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핏돌을 꺼내 돌다리 가장자리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줘. 핏돌은 잠시 은빛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돌다리와 하나가 되듯 형체를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하람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멀리서부터 솔바람 사이를 건너와 처음 눈 내리던 밤처럼 조용히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솔바람골의 세 갈래 돌다리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섞인 소문이 많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눈 내리는 밤, 진심을 숨기지 않고 돌다리를 건너면 길은 내가 마주해야 할 얼굴을 보여준다. 그 얼굴이 두렵더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따뜻한 등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돌다리를 지나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도망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눈 내리는 겨울밤 솔바람골을 지나던 나그네들은 세 갈래로 갈라진 돌다리 앞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발밑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듯한 느낌 말이지요.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얼굴 하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처 사과하지 못한 이, 끝내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이, 혹은 늘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하던 이의 얼굴을. 그러면 돌다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발 아래 서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의 발자국과 눈물, 웃음과 한숨이 겹겹이 쌓인 그 길은 말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솔바람골의 세 갈래 돌다리를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조용한 밤, 그 돌다리 위에 서서
숨겨두었던 진심 하나를 살며시 꺼내놓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지요. 괜찮아,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그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삶에서도 따뜻한 눈발처럼 포근한 변화를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솔바람골의 오래된 돌다리는 아주 먼 곳에서라도 조용히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 위에서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스스로의 진심과 마주서게 되었다고 오래된 돌결을 통해 산과 바람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꺼풀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늘 작은 빛돌 하나가 놓였으니 그 빛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편안한 잠 속에서 조용히 품고 가보면 좋겠습니다.